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졌던데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유럽부터 조금 살펴보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 달 물가는 전년 대비 1.7%만 상승하면서 이제 유럽은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빨리 올라가던 물가도 이제 진정되는 흐름이고 사실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유럽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번 달도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금리를 세 번째 내리게 되었는데 저번 달에 금리를 크게 한번 내렸지만 이번 달에도 다시 25bp를 인하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는 3.4%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사실 이런 현상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JR리츠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주가가 큰 변화는 없었는데 여하튼 나중에 계좌 잔고를 볼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은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었고 예상치도 0.1% 상회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3달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미국은 물가를 낮추어 가면서도 좋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우존스는 1%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현재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현재 상승을 정당화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한 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선 전까지는 증시 흐름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이제 대선이 약 2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계좌는 변동이 없었는데요. 디보를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와서 이번 주도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JPQ와 JPI도 이제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JPQ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구글에서 코스피를 검색하면 저번 주 대비 1% 내렸다고 나오던데 사실 이번 주가 저번 주와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를 돌이켜보면 월요일부터 2600을 돌파하고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하지만 금요일에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2500으로 내려왔는데 여하튼 답답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은 팔자주의인데요. 이번 주도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그냥 다 팔고 떠나겠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요즘에는 갑자기 또 크게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외국인들이 언제쯤 순매수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 물량의 절반 이상은 아마도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나오고 있을 텐데요. 화면에 이번 주 삼성전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번 주도 어김없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물을 타기가 부담스러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할 때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았었는데 2일차까지는 청약이 미달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글로벌 운영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약이 완판되었습니다. 이번 IPO가 인도 증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22일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인도 시장을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조만간에 리밸런싱으로 현대차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혹은 현대차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도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번 IPO로 4조 5천억 원을 조달을 했고
일단 2조 5천억 원을 사용해서 인도 현지 공장 개조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것이니까 인도 공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현대차를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 4조 5천억 원 중에 일부를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도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난 8월에 인베스터데이에서 IPO가 완료가 되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저는 최소 5천억 원 정도는 그래도 주식 소각에 활용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데 특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가 흐름이 다시 좋아지길 바라보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현대차 우선주를 투자하고 있는 일반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5주를 일단 매수를 해보았는데 앞으로도 주가가 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천천히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했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7도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1500주를 보유하면서 계속 분배금만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기아만 1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기아차도 이번 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주가 95,000원을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1차 매수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2차 매수 차원에서 10주를 매수했고 물을 타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반영이고요. 두 번째는 피크아웃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 중에서 돈을 잘 벌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이 피크아웃이거든요. 요즘에 현대기아차도 계속 이 단어에 시달리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판매 대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훨씬 더 빨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기아차는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피크아웃이 왔는지는 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4분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해준 상황이니까요. 아마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할 때 밸류업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면 현대차 수준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분기 누계 실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올해 자사주 매입했던 수량 중에 소각하지 않은 나머지도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대로 좋은 내용들이 연달아 공개가 된다면 다음 주 주가는 그래도 반등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갈 때마다 천천히 물을 타볼 생각이고 그리고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물을 탔던 수량은 덜어내면서 일단은 100주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이번 주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좋았는데요. 저의 잔고에서도 이제 수익률 10%를 넘어갔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8%까지 내려왔거든요. 어쨌든 계속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월배당 두 종목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삼성화재도 이번 주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3%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0%를 천천히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아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1% 상승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신주가 상장하잖아요. 신주가 상장한다는 충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길 바라보고 그리고 JR리츠가 저번 주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3,3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가로 유지가 되다가 벨기에 자산 대출 조건이 확정이 되고 내년 배당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그 배당금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천천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도 4분기에 밸류업 공시를 한다고 예고를 해준 상황이고 저는 10월 말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밸류업 내용을 볼 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이지만
혹시 그 전에 전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면 정리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전 고점이 69,300원이었는데 혹시 전 고점 근처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한 자금으로는 미국 월배당 종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다음 주는 일요일 저녁에 찾아뵐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토요일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한 주 동안 성투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